그곳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그 한국 남동발전인가요? 예, 기후에너지부하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남동발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인 8명은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은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빨리 소재가 확인되고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부도 모든 수단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주택 정책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두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 보금자리론 있죠? 네. 네. 그런데 청년들한테 생애 최초 4억 이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비아파트니까 이제 빌라 이런 거겠죠. 예. 그 구입할 때 LTV를 80%까지 허용하겠다고 했죠. 네. 네. 근데 80%까지인데 지금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가가 4억 원이 훨씬 넘는 거 아십니까? 그 서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시죠. 이게 언론에도 났는데요. 네. 예. 그 저쪽에 보면은 이제 물론 평당 좀 다르겠지만은 이 전용 면적이 60 내지 85제곱미터 그 사이는 5억 4,201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하는 3억 얼마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언론에 난 걸 보면은 저 다 분석을 해놨어요. 진한 부분은 훨씬 그 4억보다 높아요. 그리고 조금 옅은 부분이 이제 4억 이하인데요. 다 외곽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제 그림의 떡이죠. 근데 이렇게 청년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정책인데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우리 국토부 장관님. 예. 인사청문회 때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녀한테 6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 전세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지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금 주시지 네네.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이런 부모 도움 없이는 은행권에서 그만한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사야만 그것도 LTV를 80%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4억 이하가 아니고 되게 4억을 넘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장관님 같은 부모를 두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부모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이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사다리는 걷어차고 이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이 금융위원장님이 4억 이하가 아니라 이걸 조금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수요는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보금자리론하고 별도가 있어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조 원 나갔고요. 그런 경우는 아니 나갔는데 네. 나간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하고는 싶은데 이게 4억 이하만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존의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새로운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네. 4억 이상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4억 이상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12조 원 정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 이용해서 자, 그럼 그 아파트 자료를 사고 좀 네, 저한테 주십시오. 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예. 오늘 오세훈 시장님 만나셨죠? 예. 근데 저는 그 회담 전후로 조금 혼란스러워요. 회담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 신규 택지 계획에 용산공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담 직후에는 용산공원 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진위를 전달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용산공원법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입장. 이게 상당히 뭐예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지금 10월 정도에 발표 신규 택지 구체적인 지역 발표하는 거 안에는 용산 올해는 아닌데 그러면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용산공원 내에 아파트를 짓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문제는 첫 번째로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 바뀌어지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네. 네, 자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 부지를 반환받으면서 거기서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국가의 책무로 사조에다 못을 박았어요. 노무현 정부의 그 결단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약했는지 아시죠? 예?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 추진.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면 좋겠지요?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 의원님, 네. 용산공원의 어떤 공원을 백지화하고 거기를 전체 집을 짓겠다고 제가 하면 그 얘기 압니다. 예. 뭐 어린이 정원 뭐 일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정원이라고 특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아니 여기 없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뭐 거기다가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용산 어린이 정원이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준 거고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그 용산공원 본체 안에 원래 장교 숙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지,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이걸 논의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국토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더더욱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 후에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 지금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린이 정원을 집을 지한다고 논의된 적이 없고 용산 공원을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훼손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훼손된 지역이라 하지만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이니까 거기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훼손된 지역 그러면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과거에 그 훼손된 그런 상황만큼 그 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변경이 된단 말이죠. 건설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10%만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활용한다고 변명을 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자체적인 국지 기후를 형성해서 이 폭염과 집중호우를 완충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 10%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태 시스템 전체 연결성을 악화시킨다. PT를 좀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파리나 런던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도심 그린 인프라를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고 런던의 절반을 녹색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